예, 여러분, 박정입니다. 지금 제가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제가 부산에서 몇 가지 일을 또 보고, 피해자분들 몇 분 만나 뵙고, 또 지금 사무실로 돌아와서 또 좀 정리 좀 하다가, 오늘 날짜가 1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예, 지금 오늘 용인 쪽에도 한 사람 뵈러 지금 출발을 하려고 그래요. 오후 4시 42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인천 쪽에 몇 분 계시고, 피해자가 또 서울에도 계시고, 한 대여섯 분을 뵈러 이동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뭐, 마취제하고 스타린산 칼슘으로 계속 못 움직이게 하려고 테러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 저녁 늦은 시간이라도, 예, 이동을 해야만이, 예, 일을 해나갈 수 있어서, 안 그러면은, 이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지금 하려는 입장이고요.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는 지금 청주시 형사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며칠 전에 청주 다이소에서 자살방지원이 폭행하고 핸드폰 절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이동을 막 하려고 준비를 하니까는, 예,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전화가 없다가.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제 녹음된 거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건데요.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경찰분이 그냥 단순하게, 예, 그냥, 그날 다이소 앞에서 단순하게 말다툼이 있었던 걸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단순한 말다툼입니까? 일방적인 자살방지원들의 폭행이고 핸드폰 절도 아니냐고 그랬더니, 절도는 아니라고, 다툼이라고, 응?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응? 국민들이 누구든지, 저부터도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 시비 걸고 폭행을 하고 핸드폰을 빼앗아 가도, 경찰이 그날 분명히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시 빼앗아서, 수거를 해서 저한테 돌려준 상황인데,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해도 그것이 지금 형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 절도가 아니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더니,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에 이 사람이 전화했을 때 제가 이제 녹음을 못했어요. 녹음을 못해서 다시 제가 이제 녹음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물어본 상황이죠. 그랬더니 말을 계속 돌리는 상황이에요. 말을 계속 돌리고 또 버벅대고, 긴장을 많이 녹음을 한다고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주 골자는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제가 녹음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박정환 씨 이제 유튜브 다 보고 있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대한민국 경찰들이 이제 대부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예, 시청, 구청, 경찰, 언론 모두 정신건강복지의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는 법안 때문에 국민 30%를 데리고, 예, 화학무기와 심리치료,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보복운전 유도, 거짓미투, 집단 따돌림, 집단 성추행, 학교, 직장 따돌림, 성추행, 전파무기, 음파무기, 그 다음에 외부치료기라고 해가지고 불산 수증기형태로 물체를 뚫고 사람 피부를 통해 흡수시키는 지구상의 유일한 물질인 불산에다가, 온갖 화학무기, 펜타닐, 스테아린산, 칼슘, 마취제, 비소, 염소, VX, 살인가스 등 화학무기들을 섞어서 쏘게 만든 이 광계열인, 예? 예? 전 국가적인 테러, 예? 정신건강의사회가 전 국민과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같이 속여서 외부 치료라고 해서 심리 치료라고 해서 속여가지고 범국가적인 테러 집단으로 만든 상황입니다. 예. 절대로 이 상황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고, 예. 국민 30%는 자살방지원이라고 해서 가짜 시민들을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해서 정신건강의사복지센터한테 교육받은 것은 모두 비밀로 하라는 법안을 만들고, 예. 국민들 1,500만 명에게 이 테러를 가해서 누구에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뭐에 당하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절대로 묵과할 수 없고요. 그분한테 더 이상 이런 상황이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매뉴얼대로 했다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긴장이 이빨 녹음 내가 할 것이다, 선생님하고 통화하는 거 녹음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말을 바꾸시고, 예. 예. 긴장을 많이 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펜타닐을 어마어마하게 쏘고 있어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긴장도 많이 하고 갈등이 생기죠.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갈등을 하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그 경찰분을 뭐 원망하거나, 예, 뭐 처벌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고지를 한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범국가적인 테러 집단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만행을 하고 있으니 하지 마셔라. 예. 그 정신건강복지 법안대로 할 게 아니라 정상적인 행정 업무를 하시라고 제가 독촉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분도 이제 말씀이 저의 그 유튜브를 보고 있다, 예,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은 수많은 자살방지원들, 긴급대응팀들, 경찰들도 양심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모두 맞다. 그런데 매뉴얼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법안하고 매뉴얼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위에서 시키니까. 그것도 제가 전부 이해합니다. 예, 여기는 법치주의 국가라 법대로 뭐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이것이 심리치료라고 엄청난 만행이고 외부치료라고 화학무기 테러를 국민들에게 시킨 것을 경찰들이 계속 그것을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경찰청에서 어떠한 정책을 내려주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는 건 알지만, 예? 개인적으로라도 밝혀야죠. 예. 왜 그러한 잘못된 법안과 매뉴얼대로 계속 시행을 하면서 국민들을, 예, 해치고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진정한 경찰이 아니죠. 예? 저희 정반 씨는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고, 전 세계인들이 이거 전파무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WHO를 통해서 180여 개 국가, 전 세계 국가들 그 정부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정신건강 의사회를 통해서 이 만행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정반지는 이것을 파헤치고 국민들에게, 전 세계인들한테 알리고, 예, 많은 국민들한테 지금 경찰분들, 자살방지원들한테 알리고 그것을 바로 잡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제가 이렇게 뭐 몸이 하나다 보니, 예, 더 이렇게 빠르게, 예, 진행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고, 뭐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인들이 이 잘못된 법안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 구하라, 설립, 박원순, 이중사, 여경 등등 물병 사건, 뭐 모든 국회의원 6명도 거짓 미투에 당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죠. 그에 당해서 자살당했고, 수많은 국민들이 암살당하고 있습니다. 자살당하고 있고. 이것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법안 때문에 이루어지는 테러입니다. 세계인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가해지는. 이것은 유엔에서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국가 보건복지부, 세계 보건복지부 WHO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전 세계 보건복지부 정부들이 화학무기인지도 모르고 엄청난 테러, 심리치료가 엄청난 테러이고 외부치료가 화학무기인지도 모르고 전부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정신건강의사협회 말을 듣고서 믿고서 의사들 말이니 그들 말을 믿어주고 법안을 통과시켜주고 전부 협조해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테러를, 세계인들을 죽이는 테러를요. 그럼 어디에서 막아야 됩니까? 정부, 전 세계의 정부들도 속아서 하고 잘못된 법안을 하고 속아서 하고.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거 방역이에요, 여러분.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방역입니다. 세계보건복지부의 WHO에서 시행하는 방역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자, 짧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구제역하고 AI로 새들, 오리, 예? 날개 달린 짐승들 구제역하면은 돼지, 소, 말 전부 생매장 시키죠. 예?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10수년간 그래왔습니다. 자, 코로나는 4급 이상의 바이러스입니다. 전염력과 그 파급력이 엄청난 바이러스입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겪지 못한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초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은 전염병, 바이러스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는 전염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쟁이다. 근데 전쟁은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전쟁을 막아야 된다. 지금 정치적으로 뭐 공산화를 막아야 된다 이러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초등학교 때 분명히 배웠습니다. 인류가 가장 큰 고민은, 가장 수세기 동안, 수천 년 동안 가장 인류가 했던 가장 큰 고민은 전염병,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이 공산화나 전쟁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서로 조심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꿔나가려고요. 정치가, 우리 시민들도 그런 일에 많이 동참을 하죠. 공산화를 막아야 된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전염병이에요. 네. 지금 사스를 통해 가지고요, 사스 때부터 4급의 기존의 인류에게 있던 전염병은 3급이었습니다. 사스 때부터 4급의 바이러스가 된 겁니다. 전염성이랑 그 인체를 망가뜨리는 파급력이요. 그때 2003년도에 사스 일어나면서 프랑스에서 4급의 바이러스를 연구할 수 있는 보완을 할 수 있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연구원들이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인류가 2003년도에나 그 설계를 했습니다. 네. 왜 2003년도에 설계를 했어요? 네. 사스 때문이죠. 네. 제가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리듯 지금 코로나 치료제 보면은 사스 플러스 코비드 치료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우한에서 코로나 발생했을 때 사스 플러스 코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 뭐 많이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감기, 폐렴, 결핵, 사스, 메르스, 우한 바이러스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한 바이러스라고 명칭을 했었습니다.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감기부터 시작해서 급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인류에게 여태 결핵까지, 인류가 가장 큰 전염병은 결핵하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 터졌던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있죠. 지금 약을 너무 많이 맞아서 생각은 안 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엄청난 인류가 막 수천 명, 수만 명, 수천만 명이 죽고 유럽에서 죽고 뭐 아시아에서 죽고 이랬던 모든 전염병이 3급이었어요. 그런데 사스 때부터 4급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커진 거예요. 그것이 우한 바이러스, 사스 때부터 퍼진 게, 전 세계에 퍼진 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도 우한 바이러스라고 명칭을 했었던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 사건에, 그 상황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이름이 지어지냐에 따라서, 그 특징에 따라서 명칭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감기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그 크기만 커졌다는 겁니다. 네. 바이러스의 RNA, DNA가 뭐 2%, 3%만 변형이 계속돼서 커지는 거예요. 계속 확장성이.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왜 이게 우한 바이러스냐. 그래서 코비드19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정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칭이 아닙니다. 코비드19, 2019년도에 발생된 코비드 바이러스다 해서 코비드19라고 붙인 겁니다.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때 사건에 맞춰서 이름만, 명칭만 바꿀 뿐입니다. 사람들이. 즉 2003년도에 이 엄청난 4급 이상의 바이러스가 전부 감염이 됐고요. 전 세계에. 정부는 그것을 사회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네, 각국 정부들은. 세계보건복지부, WHO에서는요. 왜? 엄청난 혼란이 올 테니까요. 그래서 4급 이상의 바이러스를 2003년도에 프랑스에서 설계를 했고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같은 세계에다가 6군데의 바이러스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민들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여러분들 바이러스 연구원들이나 세계 제약회사들이나 빌 게이츠 같은 유명인들이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팬데믹이 올 거라고. 네. 바이러스를 합쳐보니 팬데믹이 오더라. 사람들이 쓰러지더라. 네. 물론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그들이 얘기하기 전부터 제 영상에서는 그것을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인들, 우리 국민들에게 바이러스가 감염돼 있다. 그것을 정부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4급 이상의 연구소를 만들어서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못 만들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설계를 했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 세계 4급 이상의 연구소를 프랑스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전 세계 6군데를 2015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전부 6군데가. 급히 완공을 한 거죠.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요. 전 세계 6개 만든 것 중에 한 군데요. 더군다나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작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화학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였겠습니까? 더군다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 이미 우한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전 세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한 사건처럼 대거 발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명칭이 코비드19라는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코비드19라고 부르질 못하고 연구 자료만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 전 세계에 이미 번져 있었던 것입니다. 빌 게이츠하고 제약회사들이 전 세계에 있는 연구원들이 점쟁입니까? 인류에게 퍼지지 않은 바이러스를 어떻게 그들이 점쟁이라서 같은 날 같은 한시에 바이러스가 합쳐보니 팬데믹이 올 것이다.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2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다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한시에 수많은 연구원들과 연구소와 빌 게이츠 같은 재래가들이 유명인사들이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대로 전 세계인들에게 전염됐다라고 말은 못하더라도 말을 하면은 전 세계의 국민들이 공황이 올 것이니까요. 즉, 자, 이거 제가 영상에서 펜타닐을 머리에다 어마어마하게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에서 이 얘기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동안.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방역입니다. 치료제는 없습니다. 아직 개발 못했습니다. 네. 바이러스는 번져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 써라. 네. 영업 문 닫아라. 네? 거리둬라. 이 정도의 사회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호응할 수 있는 정도의 방역 지침밖에 하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는 뭐 시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때 배운, 예? 인류가 가장 고민을 한, 예? 가장 큰 숙제, 바이러스, 예? 전염병에 대해서, 자,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시민들은요, 나이가 먹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 예?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인, 예, 걱정인 바이러스, 전염병이 인류가 가장 풀어나가야 될 가장 큰 숙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우린 초등학교 때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숙제를 어디에서 해나가고 있겠습니까? 세계보건복지부입니다. WHO. 거기서는요, 그것을 항상 염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인류에게 있었던 것은 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사스 때부터 4급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은 초비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는. WHO는요. 네. 그런데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건 마스크하고 거리두기입니다. 네. 상점 문 닫아라. 그러면 그 정도인데도 지금 상점 하시는 분들 자살하고 시위하고 그러죠. 네. 더 강요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게 숨어서 하는 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신건강복지법안을 만들어서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치료제라고 나치들과 731 부대가 만들어 놓은 731 부대가 자료를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전염병자하고 정신병자들을 가둬놓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치료제는 만들 수 없었고 전염병으로 오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우울증, 무기력, 공황장애, 환청, 환각이 오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년 전부터 바이러스를 전부 감염돼서 전 국민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 환각, 온갖 희귀질환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고요. 연예인들 중에 우울증, 공황장애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5년 전부터 연예계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가 전염병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 연예인들이 걸릴 수 있겠느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방역체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몰라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컴트레일 있잖아요. 2003년도 이후로 컴트레일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이 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피해자분들이 테러 당하는 신경계 화학물질, 우울증 치료제, 치매 치료제, VX 살인가스는 치매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펜타닐은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그런 질환들이 오니까 그 치료제를 컴트레일로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컴트레일이 뿌릴 때 미국 비행기들이 주로 전 세계에서 운영을 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 국가들이 허용을 안 하는데 미국의 항공기가 떠가지고 전 세계 국가에 약을 뿌린다고요? 알 수 없는 물질을? 그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UN, WHO가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또는 유엔에서 각국에게 얘기를 하고 방역이다라고 하고 항공기로 살포를 하지 않는 이상 전 세계 국가에 미국의 항공기가 떠가지고 약품을 살포할 수는 없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컴트레일이 이 731 부대 나치들이 정신과 의사, 그 다음에 전염병 의사들이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전염병을 막기 위해 연구를 해왔던 것이에요. 과거에는요, 이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을 중세 때 우리나라에도 마녀 사냥을 해서 지하 감옥에 가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보시면은 전염병이 돌면은 포졸들이 길을 다 막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섬에다 가두고 그 마을은 전부 불태웠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근래만 해도 그랬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제요, AI, 전염병은요, 4급 이상의 전염병은요, 모두 생매장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제역하고 AI가 발생이 되면요, 한 마리가 걸리면은 그 사방 10km에 있는 모든 그 생명체를 전부 매장을 시킵니다. 구제역하고 AI는 조류들과 그 다음에 그 짐승들에게 걸렸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인류에게 4급 이상의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급 이상의 바이러스, 내가 있던 조선시대에도 전부 섬으로 바이러스 걸리면 거기 시민들은 전부 섬으로 가두고 그 동네는 전부 차단하고 불태웠었습니다. 집기까지요. 바이러스는 거기 바이러스가 발생된 데는 사람이 가서 다시 살 수가 없게 만든 거죠. 감염이 계속되니까 물질을 통해서 만지는 족족이. 그게 3급 바이러스 때였는데 2003년도에 4급 이상의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인데. 인류는 과거에는 그렇게 상급의 바이러스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전부 한 곳으로 몰고 차단하고 불태우고 그래 왔는데 자,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시민들이 용납을 안 하죠. 그래서 WHO에서 또 전시를 이용해서 독일이나 나치들이나 731 부대가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전염병자들하고 정신질환자들을 가둬놓고 치료제를 만들다가 치료제를 못 만들고 더 악화시켜서 전염병 환자나 병자로 보이게 만들고 정신질환자로 보이게 만들어서 가두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전염병에 걸렸다라고 확인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발표한 내용이 수면제 처방, 무기력, 우울증,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희질환, 암, 그런 것들이 모두 우울증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제가 3년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으로만 3년 전에 말씀드렸지 제가 7년 전부터 세상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그 질환들이 발생되는 사람들을 모두 숨어서 이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지금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보시죠. 이 기사인데요. 자, WHO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대규모 확산 가능성 감시 시스템 강화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미 바이러스에 의한 감시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3급 이상의 바이러스만 발견이 돼도 전부 가두고 불태우고 그랬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마스크 써라, 거리둬라.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내부에서는 WHO에서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치료제라고 컴트레일로 뿌리고요. 또 하나, 낙동강에서 그 신경계 화학물질 치매 치료제가 발견이 됐죠. 네. 여러분들 환풍기에서도 약 쏘고 수돗물에도 약 섞죠. 이 피해자 여러분들 수돗물에서도 물탱크에다가 섞어가지고 물탱크에다가 섞으면은 이 피해자만 먹습니까? 그 아파트면은 아파트 동사람들 다 먹는데. 자, 이렇듯 낙동강에다가 뿌리고요. 자, 한강변에서 무슨 약이 발견됐습니까? 예? 그 남성들 먹는 그 비아그라 그 성분이 발견됐죠. 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낙동강에서 모든 식수원에서 그 약품들이 발견될 정도면요, 수십 톤, 수백 톤을 갖다 때려봐야지 나오지.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식수원에서까지 발견되면요. 그리고 피해자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문탱크에다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수돗물 틀면 약 나오죠. 예? 예? 어디 가시나 환풍기나 에어컨으로 다 나오죠. 나가면은 둘러싸서 약 계속 쏘죠. 같은 약품을. 방역입니다. 이게 지금. 방역 시스템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겪고 있는 증상이 뭡니까? 무기력, 우울증, 환청, 환각, 예? 공황장애. 예? 예? 그 다음에 장기에 염증 생겨서 온갖 희귀질환 암으로 썩어서 죽어갑니다. 예? 그 증상이 발현되는 사람들을 WHO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병원아 집에다 쓰러뜨려 놓는 거죠. 24시간 나오지 못하게. 우울증 전조 증상은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가다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고 연예인들이고 모두 이 법안에 의해서 사륙당하는 겁니다. 왜? 모든 정부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만행을 모든 180여 개 정부가 전부 허용을 해줬습니다. 왜겠습니까? 왜 아무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이거를 알리고 전파먹이다, 조직 스토킹이다 그동안 수없이 알려왔습니다. 근데 왜 어느 정부도 이 만행을 밝히지 않고 각국 정부가 행정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 테러를 하고 있습니까? 방역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걱정. 그것이 4급으로 커져가지고 전 세계에 번졌고요. 사회에 말은 못하고요. 대혼란이 올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스크나 거리두기를 해라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되니까 뒤에 숨어서 지금 뉴스 봤죠? WHO에서 비밀 방역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 그 시스템이 이미 작동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바이러스가 또 확장이 됐죠? 커졌죠? 그것 때문에 그걸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스템에 전 세계인들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저는 이 사실을요, 7년 전에 이미 3년 전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면 소화를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차츰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여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은 이것은 잘못된 방역이고요. 더군다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저한테 있습니다. 원구를 통해서 원구가 우울증, 치매, 조현병으로 인해서 5년 전에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 달 반 만에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제가 있다라는 걸 그들의 부모한테 알려가지고 그들의 부모하고 경찰인 이모부가 알게 돼가지고 이걸 경찰청에 알린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5년간 저를 둘러싸고 이 약품을 빼앗기 위해서, 예.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저는 7년 전부터 저한테 치료제가 있고 이것을 있다라고 알려갖고 전 세계인들이, 전 국민들이 지금 바이러스에 걸려가고 있고 몸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환각이 그래서 오고 온갖 희귀질환, 암으로 죽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3년 전, 5년 전부터 계속 알리고 있던 겁니다. 저한테 치료제가 있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 짓을 하고 있다. 경찰들하고 같이. 예? 그것이 모두 사실이고요. 그것을 원고가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예? 전 영상에서 보시면 저하고도 같이 증언을 했고 자신의 부모가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경찰청에 알려서, 또 내가 원고를 치료하라고 준 약을 경찰청에서 국과수에까지 가져갔다고 자기한테 뺏어서 이모부가 가지고 국과수에까지 가져가서 성분까지 알아내려고 했다라고 원고한테 직접 국과수에 가져갈 거라고 받아서 가져갔다라는 증언까지 했습니다. 아니, 원고가 사실이 아닌데 그런 증언을 왜 합니까? 예? 엄청난 만행을 당하면서요. 저도. 예? 제가 뭐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런, 제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 세계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테러를 제가 모두 밝혔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보건복지부 WHO에서 하달된 법령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이것을 당하고 있다라고 알렸습니다. 모든 것들은, 모든 일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두 사실로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도 과거부터 저는 다 알고 있던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시지 못하는 시점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 이들은 세계정부 WHO 보건기구는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으니까는 7.3일 나치들이 만들어 놓은 더 그 증상을 발현시키는 그 약을 MK 울트라라고 해서 미국에서 전부 사들였습니다. 그 나치들하고 7.3일 부대가 전시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연구를 해와서 만들어 놓은 약품들을, 치료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더 가중 증상을 발현시키고 하는 거지만, 그들은 전염된 환자들이 그러한 증상들을 일으키는 부류들을 숨어서, 과거에는 보십시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뭐 그냥 잡아서 섬에다 가두고 나오지 마라, 집은 다 불태워도 시민들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사급 이상의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치료제는 없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만든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4급인데 전 세계인들이 죽는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가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됐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가두고 못 일어나게, 활동을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미명으로 낮 병원아 집에 여러분들을 쓰러뜨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전부 전 세계인들, 우리나라에서는 1,500만 명 이상이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만행을 전 세계에서 하면서 밝혀지질 않습니다. 모든 정부가 전부 합심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시청, 구청, 경찰, 법원, 119까지 여러분들 전부 둘러싸고 하지 않습니까? 6살 아이부터 90세 노인들까지. 그런데도 왜 이것이 아무리 피해자들이 얘기를 해도 밝혀지지 않을까요? 왜 적법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을까요? 방역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증상을 발현되는 시민들한테 이 테러를 하고 둘러싸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컴트레일이라고 알려진 그 약품을 뿌리고요. 살포하고. 전 세계 국가에 미국 수송기가 날아다니면서 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각국 정부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미국 비행기가 연합 국가라고 해서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무슨 목적이 정확히 그 각국 정부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어떤 목적으로 날아갈 거냐 허락을 안 하면 항공을 띄울 수가 없어요. 예? 언제 띄우느냐? 비상사태 때. 예? 시민들은 모르지만 예? 정부가 허용을 할 때 유엔이나 WHO나 미국의 비행기가 떠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안 보이는 UFO가 아니잖아요. 미국 비행기가 떠가지고 약을 살포하는데 뭐겠습니까? UN, WHO하고 UN하고 세계 기구들이 각국 180여 개국에 하달을 해가지고 방역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사에서 보던 비밀 방역 강화. 그래서 물에다가도 전부 신경계 화학물질, 치매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 이것을 물에 전 국토에 강물에 전부 뿌리는 거예요. 왜? 시민들에게 공론화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인류가 갖고 있던 치료제를 모두 뿌리는 거고요. 이 증상을 발현하는 우울증 증상, 정신질환을 발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둘러싸서 방역이라는 이유로 둘러싸고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명백한 제가 지금까지 말 못했던 명백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도 피해자가 하소연을 해도 구제받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요. 자, 결론은 그래서 저희 정반신은 유엔이 잘못하고 있는 WHO 잘못하고 있는 각국의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그 일을 바로잡아 하는 유엔이 정상적으로 해야 될 일을 바로잡아 나가는 작업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태까지 있는 시스템은 인류가 갖고 있는 세계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치료제는 없고 방역이라고 해서 전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증상을 발현하는 사람들을 가둘 수는 없으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쓰러뜨리는 거예요. 낮 병원 하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보건복지부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저한테 있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 걸로 만들기 위해서 5년간 지금 저를 가두고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원구가 증언을 했고요. 광섭이가 증언을 했고요. 치료제가 맞다라고. 몸이 아파서 치료를 했던 약입니다. 그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수없이. 원고는 그것을 자기네 부모가 경찰청에 알려서 형한테 이 테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경찰청에 고소를 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이 일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몇 달 전에 보건복지부 산하 제약회사,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에서 바이러스 치료제하고 희귀질환 치료제하고 암 치료제가 개발됐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5년 만에. 저한테 이 약을 빼앗아 가서요. 제가 7년 전부터 이 상황을 말씀드렸고 전 세계인들이 전 국민들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무기력, 우울증, 환청, 환각, 온갖 희귀질환, 암으로 죽어가고 있고 제가 그 치료제를 갖고 있다라고 이들이 빼앗으려 한다라고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발생하고 이 난리가 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어요. 자, 전 인류가 수천 년간 개발을 하지 못한 바이러스 치료제를 몇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업체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암치료제, 온갖 희귀질환 치료제까지 한꺼번에 전 세계 국가의 유수한 제약회사들이 엄청난 존슨앤존슨 파마 해가지고 엄청난 제약회사들도 단 하나도 만들지 못한 치료제를 한 날 한시에 발표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G7에 유럽 국가 G7에 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G2 자리에 의자에까지 앉아서 전 세계에서 유럽 국가에서 환호를 받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만들지 못한 바이러스 치료제하고 암 치료제하고 희귀질환 치료제를 한날 한시에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온 바이러스로 인한 바이러스 치료제,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하고 온갖 희귀질환 암으로 치료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치료제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은 그 치료제가 있음에도 전 세계인들을 5년 동안 죽어가고 또 이 치료제도 아닌 화학무기, 신경계 화학물질이 화학무기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것을 쏴서 국민들을 방역이라고 해서 죽이고 있습니다. 쓰러뜨리고 있고 눕혀놓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게. 법안이니까, 방역 시스템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니까, 세계 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하라고 하는 거니까 당당하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문제는요, 치료제가 있음에도 이 짓을 한다는 겁니다. 치료제가 있음에도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 걸로 만들기 위해서. 빼앗아서. 이 엄청난 만행을 어찌할 겁니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예. 기운이 안 나는 약을 또 샀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잠깐 멈췄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발에다가 약을 엄청 맞아가지고 발을 닦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수건 금방 빨아놓은 걸로, 그 다음에 담배를 한 대 태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희 이 시민단체에서, 이것이 그래서, 전파무기, 온갖 심리치료라고 해서 온갖, 테러를 가하는 것이고요. 비테러, 모든 테러를, 시민들의 동료를 이끌어내서, 시민들을 이용해서 이거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국가에서 이런 테러를 만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반씨가 유엔이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일을 저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보건복지부는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요. 전 세계 대통령들과 옛날로 치면 왕들이죠. 그들도 일본 대통령도 쓰러졌죠. 피투하고. 저기 북한 김정일이도 아프죠. 미국 대통령도 비실이 비틀비틀대고 비행기 올라가다가 3번이나 쓰러지고 횡설수설하죠. 발표할 때마다. 전 세계인,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 세계인들을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들까지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전 국민들이 지금 오미크론이 발생해서 더 확장이 돼서 또 엄청난 사태가 옴에도 불구하고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바이러스 지금 저한테 가져간 것은 소용이 없어요. 바이러스는 왜? 점점 커지니까요. 그럼 또 저한테 또 다른 정보를 훔쳐가야 됩니다. 이 보건복지부는요. 정신건강의사회를 앞세워서 경찰청하고 이 시스템이 그렇게 가동이 되는 거니까요. 끝까지 개인들을, 전 국민들을 죽어가는 걸 방치하고 치료제가 없을 때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비밀 방역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테러를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가하면서 세상에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 짓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저는 계속 수년 전부터 아픈 사람들을 치료를 하고 이 테러를 당하면서 길바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사람들을 치료하러 다녔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것이 정부에서 하는 정신건강복지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차려놓고 테러를 가하는 이 테러라고 밝힌 장본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일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경찰하고 통화한 내용 녹음을 같이 틀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상당경찰서 형사의 팀인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 손무영 형사고요. 예. 지금 어디 계세요?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다고요? 아니,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는데요? 11월 14일 날 폭행 사건 때문에 전화드렸고. 무슨 폭행 사건이요? 아니, 박재광 씨. 네. 제가 말을 하면은 그냥 제가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두 번, 세 번 물으면 이게 전화 통화 기대져서 지금 바쁘니까. 11월 14일 다이소 앞에서 뭐 폭행 당했다고 본인이 신고한 거 있죠? 폭행 당하고 절도요. 그래서 그것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 절도요. 본인 지금 어디 있어요, 위치가? 아니, 그러니까 폭행 다이소에서 여성분한테 폭행 당하고 절도 당한 사건이죠. 지금 이제 보고서에는 폭행을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폭행 말씀드린 거고. 핸드폰 얘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보고서에? 본인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절도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고서에는 일단 이제 폭행은 돼 있는데. 아니, 핸드폰을 뺏어가가지고, 핸드폰을 뺏어가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저한테 그분한테 받아가지고, 핸드폰을 빼앗겨서 그 경찰분이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절도가 아니라고요? 절도라는 거는요. 네. 본인 몰래 훔쳐가서 쉽게 말해서 그런 게 절도지. 본인 앞에서 실랭이를 하다가 그 여자가 본인 휴대폰을 뺏어간 거잖아. 그죠? 본인 주장은 그거잖아. 그럼 그거는 폭행이 절도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 그건 이제 뭐 신랑의 과정에서 뭐 폭행으로 봐도 되고 뭐 그건 이제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니 나는 지금 남의 강제로 뺏어가서 경찰이 와서. 내가 지금 전화드린 거는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 하니까 피해 진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날짜 조정을 하려고 지금 전화드렸다고. 그 사실관계는 아니 얘기를 못하게 왜 막으세요? 얘기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저 궁금해서. 경찰서에 그러니까 지금 청주에 계세요? 아저씨 얘기를 들어보시고 말을 막지 마시고 저기 지금 모르는 사람 핸드폰을 빼앗고 저기 폭행을 하고 빼앗아 갔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출동해서 그걸 빼앗아 줬는데 절도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거 절도가 아니고 그건 절도 혐의가 안 됩니다. 절도 혐의가 안 되고. 그리고 박재원 씨 지금 유튜브라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뭐 다시 또 올리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올릴 거예요. 저 동의 없이는 올리지 마세요. 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청주에 계세요. 다른 지역에 계세요. 청주에 계세요. 다른 지역에 계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핸드폰을 그냥 막 폭행해서 빼앗아 가도 절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박재광 씨. 그래도 돼요, 앞으로? 박재광 씨 청주에 계세요? 네? 경기도 고향에 계세요? 물어보는 거 좀 대답해 주세요. 아니, 제가 묻는 말을 하셔. 지금 청주에 계세요? 고향에 계세요?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예요? 사시는 데가. 지금 주소는 경기도 고향을 돼 있길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저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물을게요.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을게요. 지금 사시는 데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분이 하신 게 절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본인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절대로 안 됩니다. 때리고 핸드폰을 빼앗아도 절도가 아니란 얘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되는데 그분은 왜 절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니 그 말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거는 잘못됐는데 내 말은 네. 본인은 절도 혐의라면 그건 절도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된 거고. 그렇죠. 지금 박재원 씨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청주에 사세요? 경기도 고향에 사세요? 청주에 있어요. 그러면 경찰서에 언제 오실래요? 빨리 조사를 해야지. 네, 제가 지금 지금 나가는 중인데 올라가서 좀 네. 볼일 좀 보고 그리고 내려와서 전화 드리고 그리고 갈게요. 아니 그러니까 몇 시까지 올 수 있겠어요 경찰서에? 몇 시요? 오늘요? 네. 오늘. 네. 오늘 못 가요? 저녁에. 오늘 못 가요. 제가 지금 나가려고 하던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야간 당직에서 오늘 저녁에 오시면 안 될까? 아니 제가 지금 저기 이 정신건강복지법안 피해자 모임 단체 모임인데요. 지금 피해자들 만나러 지금 약속이 돼 있어서 제가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에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럼 오늘 저녁에 몇 시쯤 끝나요? 안 된다니까요. 아니 서울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 5분 정도 뵙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언제쯤 경찰서에 며칠 걸려요. 네? 며칠 걸린다고요. 5분 만나 뵙고 와야 된다고요. 피해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안 되면은 그러면 정신건강복지법안 피해자가 지금 1,50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이 사건은 11월 14일 날 일어난 일인데 네. 지금 이제 오늘 11월 30일이잖아요, 그죠? 얼른 지금 본인 진술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먼저 날짜를 정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전화 줘놓고 무슨 소리 하시죠? 아이고 내가 그동안 전화를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전화를 계속 안 받았잖아. 안 받았다고요? 그래요. 문자를 좀 주시지. 여기저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스테아린산 칼슘하고 마취제로 싸가지고 24시간에 활동 못하게 하려고 쓰러뜨려 놓고 경찰서에 신고도 접수도 안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안 되면은 언제 내일이나 모레 정신건강복지법안 그 매뉴얼 때문에 신고도 안 받아주고 마취제로 국민들 다 쓰러뜨려 놓고 그래요. 스테아린산 손정민 죽인 스테아린산 칼슘 펜타닐 싸서. 그러니까 아니 일단 그 본인 언제 경찰 출석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며칠은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예. 아니 왜냐면 전화를 안 받아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조사 받으려고 저희가 경찰서 가려고 그날도 가려고 그랬는데 경찰들도 자살방지원들도 둘러싸고 화학무기 쏴서 못 가게 만들었고 여기서도 신고를 하고 저희가 경찰서 가려고 해도 못 움직이게 마취제 쏜다니까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매뉴얼인데. 그런 입장이에요. 그 신고도 안 받아주고. 지금 청주 사는 주소 어떻게 돼요? 청주 지금 사시는데 주소가. 잠시만요. 제가 지금 봐야 돼요. 네. 아주 그냥 이거 세상에 알린다고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국민들 30%를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교육을 시켜놓고 국민 1,500만 명이 이 테러를 가하고 있어서 이거 화학무기 전 국가적인 범죄 집단으로 화학무기 테러 집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밝힌다고 마취제로 24시간 쏴가지고 쓰러뜨려놔요 지금. 좀 도와주십시오. 네, 지금 제가 청주에 지금 사는 주소가 찾고 있어요. 이거 찾고 있어요. 네. 청주 상당구. 잠깐만요. 상당구. 금천동. 105-7. 잠깐만요. 105-7. 경희빌라 나동. 무슨 빌라요? 경희빌라. 경희빌라. 경자예요. 병자예요. 경. 병원 할 때 병. 경. 경찰 할 때 경. 예. 경희빌라. 네. 나동 101호. 나동 101호. 네. 난 나동 101호고. 저는 경찰 선생님하고 통화하니까는 마음에 그래도 놓이네요. 신고해도 신고도 안 받아주고 마취제 24시간 따서 쓰러뜨려 놓고 있어요. 예, 잠시만요. 지금 직업은 용접공이 맞나요? 직업이? 네, 용접도 하고 이 단체 이 피해자 단체.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그 상대방 여자에 대해서 본인 처벌 의사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자살방지원은 화학무기를 쐈는데 그럼 당연히. 아니 여자. 자살방지원이잖아요. 아직도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세요? 쉬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뜯어보면 금방 나오는데 왜? 그러면 지금 모르신다 그러시면 안 되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교대 근무를 해요. 교대 근무를 해서 우리가 이틀 근무하고 이틀 쉬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가 늘 사무실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간 당직하면 또 이틀 쉬고 이런 식의 근무를 하는데 본인 대충 뭐 언제쯤 경찰서에 출석하실랍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 피해자들 이거 만나려는 것도 못 만나게 하려고 뭐 24시간 마취제 쓰러뜨려놔서 지금 아침에 출발하려다가 지금 일어났어요. 이 마취제 지금 깨서. 그래서 제가 이 피해자들 이 테러에 뭐에 당하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상황이니까 제가 그게 좀 시급하니까 네. 가서 그리고 전화 바로 드리고 그리고 제가 문자로 저기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올라갔다 오자마자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또 같은 피해자 저기 최지아님도 여기 같이 그날 피해 당하고 뭐 폭행도 당하고 핸드폰도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랬던 분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조사를 받으러 갈게요. 그럼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날짜 뭐 언제 오겠다 지금 딱 부러지게 말은 못하고 그죠? 결정은 못하는 예, 그런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문자 남길 테니까 예. 문자로 답을 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 폰은 우리가 제 업무 폰이라서 제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 잘 안 받아요. 경찰서신가요? 여기 저는 지금 경찰서에 있고 요거는 제가 그리고 저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금을 할 테니까 본인이 날짜를 언제 하겠다는 거 문자로 남겨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아니 그날 그 폭행하고 절도 사건이었는데 저 파출소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조사를 안 받고 어떻게 그 피해자를 그냥 보내주고 파출소에 가서 조사해야 되지 않냐니까 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경찰서로 바로 인계를 했죠? 이거 정신건강복지법안 때문이죠? 이 사건을 보통 지구대에서 신문 출동해서 사건 기록을 이제 전산 입력해서 아니 그러니까 전산 입력을 조사를 해야 전산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상대방들 양쪽 피해자 가해자 저기 진술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본인이 그 구두상으로 얘기를 경찰관 다 들었잖아요. 듣고 그래서 구두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다 이제 간단하게 일단 써서 본인 그런 조사는 제가 합니다. 제가 담당 행사관 제가 할 거고. 아니 그 잘못된 행정 집행 아니에요. 나중에 와서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은 자세히 진술하시면 되고. 아니 그것도 이제 우선은 아까 검찰에 다 이거 잘못된 수사로 행정 처분으로 전부 다 기소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나중에 이제 판단해봐야 되고 우선은 지금 오늘은 안 된다 하니까 나중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문자 남길 테니까 그 문자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